황진이 같은 경우는 정확한 생물년은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남자친구였던 그 서경덕, 화담 서경덕이 임진왜란 직전에 살았던 사람이죠. 그러니까 16세기 말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신분이 굉장히 미천하죠. 그의 뭐 부모에 대해서는 좀 설이 분분한데요. 아버지가 황진사인 건 맞아요. 근데 진사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작은 동네 뭐 유지 정도. 그러니까 대과 시험을 보지 않고 이게 머문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작은 동네 유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머니 이름이 현금인데요.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. 하나는 현금이가 뭐 개울가에서 이렇게 뭐 빨래를 하고 하는데 너무 이제 이뻐가지고 황진사가 보고 물 한 잔 떠주시오 그랬더니 떠주더래요. 그래서 물을 마시고 다시 제가 이번에 떠드리겠소 하면서 술을 담아줬다고 그러죠. 뭐 이런 것들이 싫지 않았는지 둘이 이제 사랑에 빠졌다는 설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황진사가 결혼을 하는데 그 정실 부인의 몸종으로 따라온 것이 현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근데 정실 부인께서 항상 나가실 때 현금이를 데리고 나가시는데 그날따라 이제 현금이가 그 발목을 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못 나가게 되니까 정실 부인만 나들이를 가셨는데 그 틈에 황진사가 현금이하고 또 사랑을 나눠가지고 뭐 진이가 태어났다 뭐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. 어쨌든 여기는 현금이는 정실 부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요. 진이는 자기 엄마가 현금인 줄 모르고 그 정실 부인인 줄 알고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양반 교수집에 어떤 그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죠. 그래서 글도 뛰어나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는 뭐 이런 어떤 그 재능이 그때부터 많이 길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. 그때 들통이 납니다. 이제 정혼을 한 집에서 너 그 몸종의 딸 아니냐 이러는 바람에 거기서 들통이 나게 되고요. 진이한테 이제 그 어머니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. 사실 네 엄마는 다른 사람이다.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이제 진이가 집을 나와요.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당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생이 급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1패, 2패, 3패 이렇게 있었는데 1패 기생이라는 건 뭐냐면 남편이 있는 기생이고 궁궐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공연 예술단 정도의 완전 고급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기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고급 인력들이었고요. 2패가 뭐냐면 이제 뭐 노래도 하고 그리고 뭐 술도 팔고 몸도 팔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은근자라고 그래서 은근히 몸을 판다고 그래서 2패라고 그러는데 훗날 황진이가 이제 2패 기생이 되죠. 그리고 3패가 뭐냐면 저작거리에서 뭐 일반 창기 이런 사람들이 3패가 되는데 엄마를 찾았는데 어머니가 3패 기생이었던 거예요. 근데 진이가 찾아갔을 땐 이미 술 많이 드시고 폐병 걸려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. 이때 진이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래 나도 엄마의 뒤를 이어서 기생의 몸으로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. 자, 근데 중요한 거는 양반집 교수로 살다가 그 험악한 지역에 들어가기 무서웠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평생 자기 몸종을 해오던 사람이 있었어요. 이름이 놈이었는데 그 놈이라는 사람하고 약속을 합니다. 내가 너한테 첫 순결을 바칠 테니 너는 평생 나를 기둥서방으로서 지켜줄 수 있겠느냐. 그래서 그 몸종이 예 아가씨 해서 그에게 첫 번째 순정을 주고 그 놈이 황진이를 남은 여생을 지켰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기생이 되었고요. 그녀는 뭐 용모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했고 그리고 워낙 이 학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그 선비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황진이 같은 경우는 2패 기생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신분이 낮거나 아니면 말로만 무늬만 양반이었던 그러니까 학식이 낮은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가 여기는 황진이였습니다. 그래서 주로 좀 이름난 문인이랄지 아니면은 뭐 사회에 대한 복수였을까요?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뭐 종교인이랄지 뭐 선비, 관리 이런 사람들을 마치 무슨 그 까꾸르죠. 뭐 꽃을 꺾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녔는데요.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. 벽계수라는 시인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그 벽계수라는 시인이 내 절대로 황진이한테는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. 그런데 달이 휘영청 뜬 날 밤에 당나귀 등에 앉아있는 벽계수의 등 뒤로 바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. 이것이 그 유명한 청산리 벽계수야 시조죠.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.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
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시조지요. 그래갖고 너무 이 목소리도 이쁘고 뒤돌아보니까 여자도 이쁘니까 그 당나귀 등에서 떨어졌다고 그러죠. 그러니까 까르르 웃으면서 황진이가 왜 저를 내쫓지 않으십니까? 뭐 저 보면은 내쫓는다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벽계수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그때부터 황진이한테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족선사라는 그 뛰어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을 찾아갔다고 그러죠. 그래서 뭐 스님이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았는데 뭐 황진이가 거기서 또 요염한 자태로 유혹을 해가지고 여기는 지족선사하고 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. 지족선사는 뭐 수십 년간 공들인 그런 자신의 인내가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고, 그 다음부터 거의 뭐 실성한 사람처럼 황진이를 찾아다니면서 거린처럼 다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. 황진이 같은 경우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요 많은 시를 남겼는데, 우리 뭐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황진이의 시를 한 번쯤은 다 배워봤을 것 같은데요. 좀 시가 야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운치가 있죠. 자, 황진이의 시 기억하십니까?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어리를 베어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밤 구비구비 펴리라. 뭐 이 시 기억하실 겁니다. 야, 요즘 시가 아주 야하면서도 굉장히 좀 매혹적인 그런 시가 되는데요. 여기는 지조감의 지족선사까지 무너뜨린 황진이, 이번엔 소세양이라는 문인과의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. 소세양이라는 호방한 젊은 문인이 친구들한테 호언장담을 합니다. 야, 뭐 개성의 송도삼절이 황진이 박연폭포 그리고 서경덕이라며 무슨 기녀가 송도삼절이야. 내가 이 여자 말이야 만나갖고 완전히 유혹을 할게. 그리고 딱 한 달만 만날 거야. 근데 내가 한 달 이상 그 여자를 만나면 날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 놀려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지금으로 따지면 최초의 어떤 계약 교제가 되는데요. 그 만나고 정말 30일을 만나게 돼요. 근데 이제 30일이 지나고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이 떠나기가 싫은 거죠. 이때 황진이가 읊은 시가 오늘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. 아주 구구절절 이 사람의 마음을 잡았어요. 달 아래 뜰 가운데 오동잎 모두 지고 서리 속에 들국화 곱게 피었네. 다락 높아 자칫하면 하늘을 닮은 듯 사람은 석잔술에 취해 누웠네. 흐르는 물 차가워 가야금가 올리고 매화 향기 피리소리 소리 뿜어 보내네. 내일 아침 눈물 지어 헤어진 뒤에 그리운 정 물결처럼 끝이 없어라. 이런 시를 지읍니다.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를 읊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라 이거죠. 그러니까 소세양이 거기서 야, 내가 짐승이라 불려도 좋다. 사람이 아니라도 좋다. 나 너랑 더 있을 거야. 그러면서 30일을 넘기고 황진이 치마폭에 며칠 더 있습니다. 그래서 평생 친구들한테 짐승 소리를 들으면서 놀림을 당했다고 그러죠. 자, 이렇게 남자들을 무너뜨리고 다녔는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남자가 있으니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화담 서경덕이었고, 서경덕은 뭐 황진이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을 뿐 절대 여자로 뭐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. 그래서 황진이가 거기에 더 존경심을 가지게 돼서 평생 버시자 스승으로서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화담 서경덕 같은 경우는 훗날 이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우리나라 조선 성리학의 주기론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그 시조라고 불리는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. 자, 이것이 황진이와 서경덕의 플라토닉 러브였고요. 그리고 그 세상에 도전장을 던진 황진이의 이야기였습니다. 자, 그 이후에 황진이는 어떻게 될까요? 황진이는 정말 진정한 조선시대 때 자유의 아이콘인가 싶어요. 조선시대의 보헤미안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, 당시 모든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그 금강산 유람이었습니다. 자, 지금 보면은 뭐 현대인들한테 뭐 꿈이 뭐예요? 그럼 뭐라 그래요? 나는 뭐 유럽을 뭐 이렇게 일주하고 싶어요. 아니면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. 뭐 이렇게 말로만 하지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. 근데 여기는 황진이는 그 조선시대 때 정말 남자의 몸도 아닌 여자의 몸으로서 금강산 유람 및 전국 유람을 하게 됩니다. 오늘날로 따지면 완전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되는 것이죠. 자,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배낭여행할 때만 이렇게 막 그냥 뭐 잠도 아무 데서나 자고 먹을 것도 뭐
값싼 거 먹고 다니고 그러잖아요. 황진이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길을 가다가 폭포가 있으면 양반들이 이제 뭐 자리 깔아놓고 기생들하고 뭐 맛있는 거 먹잖아요. 거기서 노래해주고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그냥 다니느라고 얼굴이 더러워져 있는데 워낙 노래도 잘하고 품격이 고고해서 같이 있던 어린 기생들이 전부 다 기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또 뭐 다니면서 또 자신의 어떤 시조도 지어주면서 뭐 거린처럼 뭐 집시죠. 그러면서 금강산을 유람을 합니다. 금강산 유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때 유명한 거상으로 유명한 김만덕이라고 제주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? 여자. 그 김만덕한테 이제 임금님이 너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 금강산 유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이들의 꿈이었는데 그 금강산 유람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태백산 쪽으로 해서 여기는 지리산까지 넘어왔던,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두 발로 딛고 섰던 여자가 바로 황진이였습니다. 자, 황진이는 40세 즈음해서 병사를 하게 됩니다. 근데 그녀의 유언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죠. 내가 죽거들랑 관에 가두거나 흙 속에 파묻지 마시고 그냥 개울가에 던져주시오. 그래서 까마귀나 솔개, 개미의 먹이가 되게 해주시오. 그래서 훗날 여성들의 교훈이 되게 해주시오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. 야, 이거 뭔가요? 정말 좀 가슴이 짠한데요. 옛날에 그 도가 사상의 대표적인 그 장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? 장자가 뭐라고 그래요? 내가 죽거들랑 그냥 들판에 나를 버려두어라.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이 내 관에, 내 무덤의 벽화가 되게 하고, 동서남북의 하늘이 내 관이 되게 하고, 그리고 벌레들이 내 몸을 파먹고, 내가 다시 자연에서 왔으니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. 뭐 이런 말을 한 거하고 비슷한데요. 여성이라는 어떤 신분적 굴레, 그리고 천민, 그것도 가장 수준이 낮았던 천민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이었던 창기라는 자신의 어떤 그 운명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을 속박하는 사회를, 자신은 놀리던 사회를, 자신을 놀리는 세상을 거꾸로 놀렸던 황진이. 그녀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.